자, 일본의 지진 문제 일단 끝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이어지면서요. 이카타 원전을 겨냥하는 지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국제부의 이세영 기자와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요. 지진 피해 영상 보면서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 내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보다 피해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네. 사망자가 1명 늘어서 45명이 됐고, 네. 전체적으로 부상자 수는 1,055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이 중 중상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서 사망자 네. 수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대로 이제 구조 작업 한창입니다만 워낙 지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사망자가 1명 늘어서 45으로 늘었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진대가 계속 이동하는 몇 차례 지진을 보면 그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의 특징은 네. 강도도 셌고 또 조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 큰 지진이 온 다음에는 작은 여진이 많은 데 반해서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큰 네. 지진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동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 네. 근처에 위치한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지진이 발생한 곳인데 역시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는 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뭐 예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단층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일본이 큰 섬 4개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밑도교에 있는 큐슈에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쪽, 여기 시코쿠라 부르나요? 이쪽으로 넘어가려는 흐름까지 보입니까? 네, 지금 움직임이 분명히 그런 그 우려를 할 수 있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동부가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층 지대에 이제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그 원전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저 장면도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일본 남부 섬에서의 지진이 쭉 이어지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불의 고리라는 띠라는 거, 저희가 쭉 몇 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멕시코에서도 오늘 화산 폭발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네. 멕시코에서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높은 네. 그 활화산이라고 하는데, 네. 포포카테페트리라는 그 화산의 이름이고요. 자, 여기 지금 화산이 폭발을 보입니다만, 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태평양 불의 고리입니다. 둘러싼 거죠. 불의 고리인데, 멕시코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는 에콰도르에서 큰 대진이 있었고 또 오늘 이제 멕시코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으면서 현지 이제 공항이 뭐 마비가 됐고 또 많은 이제 그 이재민들이 발송을 해서 이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네.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잦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활화산 분화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이제 멕시코 화산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유, 저런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닐 텐데, 일단 활화산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폭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런 불의 고리 선상에서 지금 일주일 사이에 다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지금 유독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과 에콰도르도 그렇고 이제 멕시코까지 네네. 필리핀 저 지구 반대 방향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본 쪽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면 원자력 발전소 걱정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위치도 저희가 좀 지도로 설명을 드렸죠. 그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지도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층선 위에 쭉 원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이제 규슈 쪽에서 구마모토현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 움직임이 지진이 네. 굉장히 컸고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쪽 단층 방향, 이 북동 쪽으로 흘러 있는 단층 방향 이쪽으로 지금 계속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이제 원전들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대형 사고가 또 한 번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장의 모습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자, 저렇게 복구 작업합니다만 워낙 피해가 큽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이제 일본 피해받은 주민들이 이렇게 지진 피해뿐만 아니라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좀 평소 듣지 못했던 이름의 고통을 좀 받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오늘 일본 그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네. 이코노미 클래스란 그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행기에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다소 좁고 이제 이렇게 좀 작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있을 때 혈액이 응고돼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 이번에 사망한 주민은 네. 그 지진 피해로 이제 집이 거주할 수가 없게 돼서 자동차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5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 모습이 차에서 나오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일단 현장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
많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이 이제 가옥이 굉장히 흔들리고 위험하니까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이동이 편리한 이제 자동차에서 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거나 평소 이제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일단 이동영 차장, 이제 현지에서 계속 기자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일본 분들이 이제 특유의 차분함을 발휘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 재난을 닥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필품 그리고 물과 음식까지도 모두 부족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도 편의점에서 일부 물건을 살 때 뒷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순간 내게 꼭 필요한 양만큼만 사고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네, 저마다 봉지를 한두 개 손에 들고 편의점을 나섰는데 어떤 주부 말씀이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이 끊기지 않았냐. 그래서 생수 4병과 주먹밥 8개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런 대화가 오갔군요. 그렇습니다. 식료품을 왜 더 사지 않느냐 했더니 내가 많이 사면 다른 사람이 아침을 못 먹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더 먹겠다라고 2번 줄을 서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이런 재난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침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저런 시민의식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이웃 나라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조전을 보냈군요.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로에서 이제 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위로를 표하고 이제 조속히 사태와 수색이 희망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2011년, 5년 전에 동일본 지역에 지진이 크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돕고 그랬잖아요. 박성부 국장. 근데 지진 발생 후로부터 좀 전보가 간 것, 위로 전보가 간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네요. 네, 조금 걸렸는데요. 아마도 네. 글쎄 총선 후유증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있지만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지금 저 시기보다도 더 좀 논란이 되는 것은 네. 이번에 그 지원 대책이 네. 한일 관계가 최근에 어쨌든 위안부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이웃이고 일본과의 그 어떤 국민 내 그 정서 이걸 네. 사는 건 중요한 또한 외교적 수단인데 너무 네. 좀 정부의 그 복구 지원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달랑 그 정부 그 긴급조치반 4명만 파견한 것. 네. 이것은 좀 더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이제 교과서나 위안부 문제로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막 전처럼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인 것 저것은 미군까지 개입해서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 일본 지진 후 지원에 나서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 군용기까지 지금 대거 동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오스프리라는 헬리콥터와 항공기의 그 특징을 합쳐놓은 그 군용기를 일본 지역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저 비행기잖아요. 이거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그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합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고속으로 그 비행이 가능한 그런 비행기로 이제 주로 고립 지역에 네. 인력이나 물품을 이동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1 미군이죠. 미군이 투입돼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동맹 간 우위도 다지고 자, 미국과 일본이 전략적 이해를 얼마나 같이 하는지 저런 장면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 수년간의 나빠진 한일 관계 때문인지 우리가 직접 구조에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낯선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천상식 차장. 일본 앞바다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다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일본 혼슈 미에현 오아세 항구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몸길이 5m, 몸무게 1톤짜리 대형 희귀종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상어인데요. 네. 또 엄청나게 크죠. 저게 몸무게가 1톤이나 되는데 이게 메가마우스 상어라고 하는데 저게 그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런 희귀종이 상어가 일본 앞바다에서 잡히는 것하고 지진 상황, 해저 상황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딱히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이게 세계 자연 보존 연맹에 따르면 이 상어를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갖고 정보 부족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번도 채 발견이 안 돼서 네. 저걸 뭐라고 명칭해야 되는지 어디서 살고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네. 최근에 지진 직후에 발견이 되면서 혹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관측만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메가마우스라는 거 보니까 입이 아주 큰 상어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일본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중에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후속 보도 그리고 멕시코에서 화산 활동 관련 얘기를 이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